서구 천마산 복합전망대에 상징 조형물인 천마연인상이 설치됐습니다. 이달 말 완공 예정인 조형물을 미리 소개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태문화자원을 두루 갖춘 부산의 대표 명산인 금정산이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5개 글로컬 대학이 협력을 맺고 대학별 혁신 모델을 연계해 부산을 전국 글로컬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부산 제1호 지방정원 삼락생태공원에서 부산 가든쇼가 열립니다. 작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정원 전시로 삼락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향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구 천마산 복합전망대에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앞에서 보면 연인의 모습이, 옆에서 보면 말의 형상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실제 가까이에서 본 모습은 어떨까요?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구 아미동에서 바라본 천마산 복합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옥상에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말 2마리가 나란히 있는 모습입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조형물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보입니다. 크기는 너비 10m, 길이 17m, 높이만 14m에 달합니다. 조형물의 이름은 천마연인상. 천마산에 얽힌 전설과 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면에서 보면 남녀가 마주보는 연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형물에 든 비용은 12억 원, 제작까진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지난 2022년 공모 작품이 중국풍 논란을 빚으며 재공모에 나섰고 이 당선작마저 비슷한 비판을 받게 되자 첫 공모전의 최우수작인 이 작품이 결정된 겁니다. 천마의 연인상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으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완성되어도 일반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대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조형물이 관광객들에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6일 국기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장애인 태권도 심사를 시행했습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심사는 장애인 31명이 각 품과 단에 해당하는 기본 동작과 품새, 겨루기, 격파를 치릅니다. 국기원은 장애인들의 태권도 수련을 장려하고 태권도 심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3년부터 장애인 심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편 이날 심사가 진행된 부산 북구 다울 푸른도장은 국내 첫 사회적 기업 인증 태권도장으로 지금까지 장애인 수련을 맡아왔으며 심사에는 모두 8명의 발달 장애인이 참여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BTV가 부산 전국체전이 열리는 17일부터 23일까지 체전 특집 뉴스를 방영합니다. 부산보도국은 BTV 부산뉴스를 통해 매일 저녁 7시 30분간 전국체전 소식을 전합니다. 주요 경기 현장을 다양한 영상과 리포트로 전달하고 스포츠 평론가 등 전문 패널이 경기 이슈와 결과를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한편 BTV는 부산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 100일 전부터 다양한 붐업 프로그램을 제작해왔습니다. 얼마 전 낙동강변 가을꽃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6일부터는 삼락생태공원에서 부산 가든쇼가 열리는데요. 여러 작가들과 기관이 꾸민 아름다운 정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대표공원, 부산 제1호 지방정원인 삼락생태공원에서 부산 가든쇼가 열립니다. 2013년 부산 정원 박람회로 시작해 부산 시민공원과 다대포 등에서 열리던 것이 지난해부터는 부산 가든쇼로 이름을 바꾸고 삼락생태공원 개최가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낙동강 환경유역청의 협의가 미뤄져 한 차례 연기되면서 가든쇼는 올해 첫 선을 보입니다.
특히 삼락생태공원은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사상구는 공단 회색도시에서 녹색 정원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어 이번 가든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가든쇼에서는 세계적 정원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비롯해 사상구와 남구 등 지역 작가들이 꾸민 정원, 또 기업과 학생, 시민들의 정원이 선을 보입니다. 전시 외에도 정원 문화 체험을 비롯해 음악회와 정원 명상, 작가 토크쇼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부산 가든쇼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5개 글로컬 대학이 교육 혁신과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대학별 혁신 모델을 연계해 부산을 전국 글로컬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글로컬 대학 5곳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교원 양성 통합 모델을 통해 교원 양성 기능을 일원화하고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혁신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각 캠퍼스가 그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혁신의 쇼케이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QSTH 관점에서 연구 역량들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효과가 있고,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대학은 지속 가능한 수익형 산담 모델과 현장 중심의 필드 캠퍼스를 운영해 지역 산업에 기여하는 사립대학형 혁신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독 모델로 선정된 경성대는 K컬처 특화 인재 양성 모델을 통해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창의 인재 육성에 나섭니다. 이날 부산대, 부산교대, 동아대, 동서대, 경성대 총장은 부산 지역 글로컬 대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의 지역 글로컬 대학 협력 모델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간의 이렇게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면 서로가 이제 뭘 하는지를 알 수도 있고 성과를 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글로컬 대학에서 많은 얻는 성과를 확산하고 또 이것을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대학 간 연구 협력, 미래산업 전략사업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혁신 사례 발표회를 열어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의 대학들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주부들이 치과로 달려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치과에서 마련하는 무료 노래교실을 찾는 건데 일주일 단 1시간이지만 이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합니다. 현장을 구동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치과병원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이서율 씨. 평소 말끔한 차림의 그가 매주 목요일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화려한 무대 매너로 어르신들의 흥을 끌어내는 트로트 가수 진광입니다. 구수한 트로트 가락에 어르신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어느새 작은 공연장이 됐습니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일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특히 또 진광 선생님 너무 잘해주는, 재밌게 잘해주시는 거라 뭐 일주일 동안 집에 있다가 뭐 운동도 가지만 노래교실 나오는 게 기다려져요. 1986년생인 진광은 임플란트 회사에서 영업 담당이었다가 히든싱어라는 모창방송 출연을 계기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역의 대형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목요일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노래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10여 명으로 시작한 노래교실은 입소문을 타면서 현재는 100명 가까이 찾는 인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풀고 가세요? 아, 풀고 가죠. 맨 끝에는 막 전부 일어나서 춤도 추고 스트레스 확 다 풀고 가요. 딴 데는 나와서 불러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나가서 불러라 해가지고 저도 한 4번인가 불러가지고 칫솔도 4개 받았어요. 직장인으로 또 가수로 바쁜 이중 생활을 이어가는 진광. 그가 재능 기부에 나선 이유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살아가시면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 항상 이제 오셔서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고 박수 치면서 박수 마시면 또 건강에도 좋으시잖아요. 이제 항상 건강하게 함께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활발히 활동을 해가지고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우리 미르가요실 회원분들에게 조금 이제 발전된 모습 그리고 좀 유명해져가지고 좀 잘 나가는 가수가 되는 게 예명처럼 진정 빛이 나고 싶은 가수가 되고 싶다는 진광. 직장과 무대를 오가며 노래로 이웃의 삶을 환하게 밝히는 그는 우리 곁에 작은 영웅입니다. HCN 뉴스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 가운데 학교를 떠나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9살 김도연 학생은 중학생 시절 백혈병을 앓다가 항암 치료 등을 이유로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찾은 곳은 집 근처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스스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잠깐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때 학원을 다니면서 했던 공부 방향식대로 자퇴한 다음에도 혼자 스터디 카페 가면서 서울런이라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지원해주는 교재비랑 인강으로 열심히 그거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과목별 멘토는 물론 진로 상담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센터에서의 개별 수업과 동아리 활동도 학생 기록부에 적용돼 대입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꿈드림 이런 청소년 센터 오면은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공부적으로도 멘토 멘티를 연결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서 좋았어요. 저는 항공교통물류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오랫동안 관제사가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구유지 공간으로 독립해 학생들의 학습 공간이 더 확장됐습니다. 수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개별 상담은 물론 수험생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모래놀이 같은 놀이 치료도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학교가 아닌 구립시설인 만큼 자립할 수 있는 학업 교육과 자기 개발 등 청소년들의 성장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성한 겁니다. 청소년의 욕구와 또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녹아내서 그것들이 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려고 1차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합의가 되면 거기에 합당한 이제 멘토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MOU가 되어 있는 학원들과 연결을 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공부를 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등록된 지역의 수험생은 10여 명이 넘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입시 지원을 위해 주말에도 공부할 수 있는 교육장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돕는 정책 지원관 중 절반 이상이 의회 내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원 출퇴근이나 의원 자녀 등하굣길 운전부터 학업 대행, 성희롱까지 갑질의 행태도 다양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본격 도입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지만 실상은 직장 내 갑질과 허드렛 일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 지원관이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50.7%에 이릅니다. 갑질을 한 사람은 의원 76.4%, 일반직 공무원 60.8%, 민원인 16.3% 순이었습니다. 의원의 갑질 행태 중에는 자차로 의원의 출퇴근 운전을 하거나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을 한 사례, 의원의 하급 과제를 대리 수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책지원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정당 홍보물 제작이나 정당 활동에 필요한 발언문 작성, 의원의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 작성, 심지어 성희롱, 성추행 사례도 제기됐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갑질로는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거나 회식에 강제 참석해 의원을 접대하도록 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을 당했지만 문제 제기 못했다는 응답이 42.4%였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응답은 고작 9.7%에 불과합니다. 일정 기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이들이 갑질을 당하고도 침묵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지원관들의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가장 많은 51%가 계약기간이라고 답했고 조직문화 44.1%, 일반직 공무원 상급자 29.9%, 담당 의원 28.1% 순으로 꼽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가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60.8%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정책지원관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또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도 지원관의 업무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도록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볼모 잡힐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고용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요즘 마치 장마처럼 잦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에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비 때문에 수확 시기를 놓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벼가 누렇게 익은 논에서 콤바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벼를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햇살이 내리쬐고 있지만 밤부터 또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벼베기를 끝낸 논은 마치 바다의 뻘처럼 질퍽합니다. 콤바인이 지나간 자리는 푹푹 패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벼 수확이 80% 정도 마무리됐을 시기지만 올해는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잦은 가을비 때문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 지역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43일 동안 비가 온 날이 무려 22일입니다. 10월만 보면 1일과 2일, 4일과 8일, 9일과 12일을 제외하고 매일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꼴로 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수확을 하기도 전에 곡식의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수발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생 품종 같은 경우에 원래 9월 한 20일경에 수확하는 건데 도저히 수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방치해둔 상태에 있는 논도 있고요. 비는 계속 내리고 다 익은 벼에 수확이 늦어지면서 벼가 쓰러지는 도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쌀이 이삭에서 떨어져 나가고 도정했을 때 쌀알이 깨져 품질이 떨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절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풍년을 좀 기대했었는데 지금 하루하루 지금 비를 맞을 때마다 이 수확하는 콤바인을 직접 이제 조작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수확량이 지금 한 번 비 올 때마다 한 2%, 3%씩 계속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을비가 잦아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이제 신품종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 중에서 수발화에 강하고 어떤 기후 조건이나 이런 거에 적합한 품종을 보급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 지역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벼 수확의 마지노선은 오는 20일.
주말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어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점입니다. 이상기후로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배춧값 불안정. 이런 가운데 MA 저장 기술이라는 새로운 저장법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봄철에 수확한 배추를 석 달 가까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농촌진흥청이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6월에 수확한 배추가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MA 저장 기술, 즉 선택적 가스 투과 필름을 활용한 포장 방식이 신선도 유지의 비결입니다. 이 기술은 필름 내부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배추의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수확 직후에 아삭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배추도 사람처럼 숨을 쉬고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필름을 활용하게 되면 포장지 내부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적절하게 조성이 되면서 배추가 숨쉬기 굉장히 원활하게 됩니다. MA 필름은 두께 30 마이크로미터의 폴리에틸렌 소재로 농진청이 지난 2010년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술을 실제 적용해 봄배추 177톤을 실증 저장한 결과 기존 저온 저장 방식의 중량 감소율이 6.9%였던 반면 MA 저장 기술을 적용한 배추는 2.9%에 그쳤습니다. 저장 기간도 기존 40일에서 최대 90일로 2배 이상 늘어나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그 일반 저온 저장을 한 김치들은 배추들은 굉장히 경도가 안 좋아요. 시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축축 늘어지고 그다음에 좀 질겨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MA 저장을 한 이 김치는 굉장히 경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아삭아삭한 부분도 있고. MA 필름 한 장의 가격은 약 4,000원으로 배추 40상자를 한 번에 포장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효과는 확실하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입니다. 앞으로는 품종별 특성과 저장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MA 저장 모델을 마련해 기술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후로 배춧값이 요동치는 여름철, MA 저장 기술이 식탁 물가를 지키는 새로운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에 설치되는 천마연인상 공모 단계부터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달 중 완공되면 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